우리가 발을 딛고 선 삶의 무대는 결코 백지의 상태로 주어지는 빈 캔버스가 아닙니다. 인간은 진공의 공백 상태에서 자아를 자유로이 빚어내는 독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고하게 구축된 사회적 아키텍처의 논리적 격자 속으로 필연적으로 편입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통찰한 피투성의 숙명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대한 시스템의 질서 속에 던져진 채 그 거대한 기계 장치의 부품으로서 혹은 운영자로서 자신의 좌표를 설정해야만 하는 실존적 과업을 부여받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오차 한계 0.001ml를 다투는 정밀 산업 현장이 냉철한 기계적 규율부터 초단위의 결단이 막대한 자본의 향방을 가르는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자아의 원초적 성향보다 시스템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엄중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단순한 사회적 적응을 넘어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인지, 배선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도록 종용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외적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객관적 효율성을 생존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ESTJ 유형에게 현대 사회의 고도화된 시스템은 그들의 기질적 유능함을 발휘할 증폭기인 동시에 자아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가혹한 연마대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외향사고를 주축으로 삼아 혼돈 속에 체계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적 일관성을 구축함으로써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격자는 이들에게 고전적인 관리적 유능함을 넘어 때로는 기질과 상치되는 유연한 정서적 연결과 비선형적 창의성이라는 이질적인 가치까지 인격의 외연에 통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생존이라는 원초적 명제와 성취라는 사회적 열망 앞에서 ESTJ는 자신의 기질적 신부가 내뿜는 견고한 질서의 주파수를 잠시 변조하거나 확장하는 실존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스템이 인터페이스에 자신을 동기화하기 위해 자아는 스스로를 정교하게 리모델링하며 사회적 최적화라는 고통스러운 인지적 연금술의 공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혹한 환경적 변수에 응전하여 뇌가 스스로의 구조를 재편하는 처절한 생물학적 투쟁에 가깝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요구하는 사고 체계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뇌는 시냅스의 연결망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인지적 에너지의 흐름을 본래의 선호 방향과는 다른 우회로로 유도하는 신경학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아를 둘러싼 환경적 압력에 최적화된 형태로인지 지형을 리모델링하는 이 과정은 타고난 기질적 항상성과 외부적 적응, 기제가 매 순간 치열하게 협상하며 도출해낸 동적, 평형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질적 핵과 환경적 외벽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ESTJ. 자아의 변형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자 합니다. 선천적 인지 기능의 위계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어떻게 전이되고 재구조화되는지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내적 피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득하게 되는 실존적 성취의 역설을 면밀히 규명해 볼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사회적 규격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는 소모적 과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가혹한 환경이라는 거푸집을 돌파하여 자아의 지평을 주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인격적 진화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1. 성격은 생존을 위한 최적화의 결과물이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은 개인이 타고난 선천적 선호도를 생애 전반에 걸쳐 불변하는 심리적 기저이자 실존의 좌표를 결정하는 고정된 상수로 정의해 왔습니다. 이 고전적 관점에서 기질이란 외부의 풍화작용에도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는 안반과 같으며 개인의 에너지 방향성과 정보 처리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 지표로 기능합니다. 인간은 특정한 심리적 설계도를 품고 태어나며 삶의 궤적이란 그 설계도에 충실한 이행 과정이라는 결정론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성격을 정지된 유산이나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닌 외부 자극과 환경적 요구에 응전하며 구조와 기능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간의 뇌는 고착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적 압력과 생존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회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동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격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운명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처한 사회적 격자와 상호작용하며 도출해내는 최적화된 응답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특정 환경에서 생존과 성취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인지활동, 예컨대 극도의 정밀함을 요하는 계획 수립, 냉철한 분석적 판단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수행할 때 인간의 뇌는 단순히 심리적 태도를 바꾸는 주관적 차원을 넘어 물리적 실체로서의 리모델링을 단행합니다. 특정 신경회로 간의 연결이 공고해지는 시냅스 가소성과 더불어 정보 전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경 섬유를 절연체로 감싸는 수초화 과정이 물리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환경이 요구하는 특정한 사고 체계나 행동 양식을 가장 낮은 저항과 최소한의 대사, 에너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전용 경로를 구축하는 실무적 공정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본질적으로 진화하거나 변모했다고 체감하는 현상의 실체는 자아의 상실이나 기질적 배신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유기체가 생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행한 생물학적 응전의 결과물입니다. 가혹한 외부 압력과 실존적 필요에 대응하여 뇌가 자신의 신경학적 지형을 스스로 재편한 흔적인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의 심리 프로필은 변하지 않으려는 기질적 항상성과 끊임없이 요구되는 환경적 적응 기제가 매 순간 치열하게 협상하고 조율하며 도출해낸 동적 평형의 산물이라 정의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타고난 뿌리를 수호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뇌의 배선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주체적 진화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1. SIN이 축의 변용 경험적 안정에서 불확실성의 수용으로 본연의 ESTJ는 부기능인 내향 감각을 중추로 삼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파악하고 정립합니다. 이들에게 현실은 검증된 데이터, 축적된 관행, 엄격한 인과율에 의해 구축된 견고한 지형입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정밀하게 복기하여 현재의 오차를 수정하고 표준화하는 이들의 인지 양식은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경험적 실증주의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실무적 이정표를 제시하며 ESTJ가 조직 내에서 신뢰의 화신이자 효율의 집행자로서 존재론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파괴적 혁신과 초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격자 속에서 이러한 경험 중심의 인지체계는 종종 전략적 경직성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단절의 시대에서 기존의 성공 공식에 천착하는 보수적 태도는 급변하는 시장의 동역학을 읽어내지 못하는 인지적 사각지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이제 주체에게 단순히 축적된 지식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아직 실제하지 않는 확률적 개연성을 포착하고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맥락을 통찰할 것을 준엄하게 종용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외부적 압력은 ESTJ의 심리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잠자던 3차 기능, 외향 직관을 의식의 전면으로 강제 인양하는 결정적인 촉매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인지 시스템의 운영체제 자체가 전환되는 고차원적 공정입니다. 주체는 더 이상 검증된 과거라는 단일 렌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향 직관을 통해 사물들 사이의 비선형적 연결 고리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우연의 파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기회로 엮어내고 발생 가능한 다층적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SIN이 축의 역동적 변용은 ESTJ가 자신의 기질적 강점인 정밀한 실행력을 유지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입체적 통찰력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경험적 안정이라는 안락한 항구를 떠나 확률과 가능성이 지배하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이 변화는 주체가 단순한 시스템의 관리자에서 미래의 설계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실존적 도약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뿌리를 보존하면서도 환경의 요구에 응전하여 인지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이 치열한 재편의 과정이야말로 ESTJ가 현대사회의 복잡성 속에서 주권적 항해자로서의 유능함을 완성해가는 정수입니다.
이 유형의 전이와 상황적 페르소나, ESTJ의 환경적 변용 양상. ESTJ는 외부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외향 사고의 기민한 환경, 포착 능력을 바탕으로 처한 상황의 격자에 맞춰 자신의 인지, 양식을 수정하는 상황적 가소성이 대단히 뛰어난 유형입니다. 이들이 특정 환경에서 본연의 기질과 상치되는 유형으로 측정되거나 인식되는 현상은 기질적 핵의 변질이 아니라 생존과 성취라는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인지 모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여 가동하는 기능적 의사체의 형성에 기인합니다. 첫째, 거시적 통찰과 혁신적 설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발현되는 전략가적 위상으로의 전이입니다. ESTJ가 단순한 운영 관리를 넘어 파괴적 혁신과 장기적 청사진 수립이 지배하는 고위 비즈니스 전장에 편입될 때 이들은 자신의 3차 기능인 외향 직관을 의식의 전면으로 극대화하여 인지 체계를 재구성합니다. 이때 주체는 과거에 검증된 관행을 과감히 폐기하고 논리적 인과관계를 넘어선 거대한 담론과 비선형적 기회를 포착하는 냉철한 비전가로 변모합니다. 외부 관찰자에게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직관형 전략가의 특성으로 비춰지며 이는 주체가 복잡한 거시적 환경 내에서 실무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고도의 기능적 리모델링의 산물입니다. 둘째, 집단의 결속과 관계의 역동이 성패를 결정짓는 환경에서의 중재적 페르소나 양상입니다. 본연의 ESTJ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과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의 화합이 목표 달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그림자 영역에 머물던 외향 감정을 의식적으로 차용합니다.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집단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본래의 엄격한 규율가적 성향을 넘어 유연하고 따뜻한 중재자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내밀한 논리적 핵을 보호하면서도 집단과의 조화를 전략적 방어막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고도의 사회적 적응 기제입니다. 셋째, 인지적 부하가 임계점을 초과하여 자아의 통제력을 상실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립 상태의 병리적 발현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가용 에너지를 압도하여 본연의 주 기능인 외향 사고가 마비될 때 ESTJ는 평소 가장 미숙하게 다루던 열등 기능인 내향 감정에 의식이 잠식당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때 주체는 특유의 실무적 유능함과 냉철함을 잃고 근거 없는 피해망상에 빠지거나 타인의 사소한 태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응전이 아니라 자아의 방어 기제가 붕괴하며 발생하는 인지적 엔트로피의 극단적 증거이자 유기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후의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ESTJ의 유형적 변모는 고착된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아가 인지 모듈을 유연하게 재조합하여 내놓는 역동적인 응답입니다. 주체는 상황에 최적화된 페르소나를 교체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지만 이러한 변용의 이면에는 항상 기질적 본성과의 치열한 협상과 막대한 신경학적 비용이 수반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위상의 변용을 주권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ESTJ는 비로소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자로서의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 때의 위험과 행복, 환경적 압력에 응전하며 도출해낸 최적화의 결과물은 결코 심리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축된 후천적 페르소나와 내면의 신부에서 박동하는 기질적 선호 사이의 유격은 개인의 심리 내부의 항구적인 긴장과 마찰을 야기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조화의 상태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적 안녕의 궤적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양면성으로 작동합니다. ESTJ 주체는 생존과 성취를 위해 본성에 어긋나는 필연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비용은 주체의 가용 에너지를 끊임없이 잠식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기질적 본성과 환경적 요구 사이의 괴리는 단순히 주관적인 피로에 그치지 않고 유기체의 대사 과정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본성을 억제하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능들을 강제로 가동할 때 지불해야 하는 심리적 자원의 소모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막대한 인지적 마찰열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비효율적 배분은 정서적 탈진과 자아 소외라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하며 종국에는 주체가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는 효율을 숭상하는 ESTJ에게 있어 자신의 내면 시스템이 비효율의 극단으로 치닫는 역설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혹한 적응의 공정은 자아의 지평을 넓히는 유례없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본연의 기질에만 함몰되어 있었다면 결코 획득하지 못했을 입체적인 시각과 다층적인 인지, 도구들은 주체로 하여금 복잡성이 가중되는 현실의 격자를 더욱 유능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실존적 자산이 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견뎌내는 인고의 과정은 심리적 자원의 소모라는 부정적 측면과 인격적 외연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변증법적 장인셈입니다. 본성과 환경의 간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와 행복 요소의 역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한 유형이 본연의 기질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의 실체를 해부하고 그 고통스러운 적응의 과정이 어떻게 인간을 더욱 입체적이고 견고한 존재로 완성해 나가는지 그 인지적 메커니즘을 고찰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내적 피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탈진이 아닌 생산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부적응적 고착이 야기하는 심리적 비용 페르소나의 에너지 잠식. 본연의 기질적 선호에 위배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지력의 소모를 넘어 심리적 구조 전반의 구조적 과부하를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신경적 최소 저항 경로, 선천적 기질에 고착된 인지 기능을 통해 정보를 처리할 때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하도록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ESTJ 주체가 생존과 성취를 목적으로 본연의 외향 사고와 내향 감각을 억제하고 숙련되지 않은 열등 기능이나 그림자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때 대뇌 피질은 유전적으로 각인된 고속도로를 이탈하여 비효율적인 인지적 우회로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마찰열은 선형적 증가를 넘어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누적되며 이는 주체의 심리적 가용 자원을 급격히 잠식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인지적 불일치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자기 모니터링에 따른 막대한 생체 에너지 낭비입니다. 주체는 환경이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 태도, 심지어는 미세한 표정까지 끊임없이 검열하고 수정하는 고도의 메타인지적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고비용 기관이며 특히 자신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제로 교정하는 심리적 통제 기제는 대뇌의 대사 자원을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는 본연의 기질을 가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흐르던 인지적 에너지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매 순간 의식적인 저항에 부딪히며 소실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태는 주체의 정서적 자산이 내면의 성숙이나 창조적 도약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오직 외부적 가면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 비용으로 전용되는 대사적 빈곤 상태를 초래합니다. 심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페르소나를 지탱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정작 주체의 실존적 안녕과 내적 항상성을 돌볼 에너지는 원천적으로 고갈됩니다. 이는 정서적 자산이 생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내부적인 마찰을 상쇄하는 데만 소모되는 심리적 엔트로피의 상승 국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사적 불균형이 장기화되면 주체는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경영자의 모습을 유지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자아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영혼의 생명력이 파편화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적인 성취의 화려함. 이면에서 원인 모를 정서적 허기와 만성적인 탈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체의 인지, 엔진이 본연의 연료가 아닌 가혹한 적응의 비용을 태우며 구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대가는 단순히 일시적인 피로의 누적이 아니라
자아라는 유기적 전체성이 지닌 본질적인 성장, 동력을 담보로 지불하는 엄중한 실존적 비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존적 괴리 유능한 가면과 공허한 본성 사이의 불협화음, 외부 환경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획득한 사회적 유능함은 주체에게 외적 성취와 집단의 승인이라는 명시적인 전리품을 안겨주지만 그 유능함의 밀도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실존적 소외가 발생합니다. 주체가 환경적 최적화를 위해 자신의 기질적 핵인 내향 감정을 장기간 유보하고 후천적으로 연마된 기능적 의사체를 전면 가동할수록 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성공적인 나와 내면의 신부에서 박동하는 본연의 나 사이의 유격은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일시적 피로를 넘어 자아의 통일성이 붕괴되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로 귀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ESTJ 주체는 이 유능한 지성체가 진정 나인가? 라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타인이 인식하는 주체는 냉철한 판단력과 체계적인 실행력을 갖춘 완벽한 전문가이지만 정작 주체 본인은 그 유효한 성과들로부터 어떠한 정서적 충만감이나 실존적 일치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외부의 찬사는 주체의 본질이 아닌 철저히 도구화된 페르소나를 향한 것이기에 성취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아의 기질적 뿌리는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체는 마치 타인의 인생을 대리하여 연기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적절감에 잠식당하며 이는 외부적 성공이 내부의 공허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성공의 역설을 낳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괴리는 자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방향이 오직 외부 세계의 격자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매몰되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독성 부작용입니다. 유능한 페르소나가 자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기질적 본성은 표현의 창구를 잃고 자아 내부의 심해로 침잠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외감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며 종국에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주체를 정체성 빈곤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아는 기능적으로는 완벽하게 구동되나 실존적으로는 파편화된 채 표류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면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이 현상은 현재의 적응이 건강한 통합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성을 제물로 삼은 파괴적인 억압인지를 판별해야 하는 최후의 실존적 경고 등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기계적 유능함만을 지속한다면 자아는 결국 스스로 구축한 성공의 감옥 안에서 실존적 질식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협화음을 인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아를 복원하고 진정한 주권적 경영자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자각의 과정입니다. 3. 실전 진단 나의 적응은 건강한가? 이론적 규명과 전략적 재현을 넘어 우리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냉철하게 해부하는 실전적 진단의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에 응전하며 구축한 후천적 페르소나는 그 자체로 선악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이 주체의 실존에 기여하는지 혹은 파괴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오직 적응의 질적 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STJ 주체가 수행해온 인지적 리모델링이 자아의 외연을 넓히는 건강한 마스터리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본연의 기질적 정체성을 제물로 삼은 독성 억압의 산물이었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은 지속 가능한 유능함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엄중한 성찰입니다. 적응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외부적인 성취나 타인의 승인 혹은 조직 내의 위계적 고도에 의해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단의 기준은 환경의 요구를 수행한 이후 기질적 본성으로 회귀하는 보궐력의 속도와 페르소나를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인지적 효용감에 있습니다. 만약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능적 의사체가 자아의 주도권을 찬탈하여 본연의 목소리를 영구적으로 소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능한 진화가 아닌 심리적 예속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아는 기능적으로는 완벽하게 구동될지라도 실존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빠지는 역설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적응 상태를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리적 유연성과 정체성 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정신적 지표부터 자아의 과부하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신체적 신호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진단, 기준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진단 과정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사회적 의복이 나를 보호하는 견고한 갑옷인지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고 생명력을 억제하는 족쇄인지를 명확히 식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체는 자신의 적응 경로를 재설정하고 본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주권적 항해자로서의 자존감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의 시작입니다. 1. 건강한 마스터리 vs 독성 억압의 판별 지표. 적응의 성패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은 외부적 성취의 총량이 아니라 자아 내부의 인지적 주도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환경적 압력에 응전하기 위해 구축된 후천적 기능들이 주권적 자아의 통제하에 운용되는 도구인가? 아니면 주체의 의지를 찬탈하여 자아를 예속시키는 지배자인가를 판별하는 것은 실존적 안녕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첫째, 건강한 마스터리는 기능의 명확한 분화와 기질적 원점으로의 신속한 복원력으로 그 유효성을 증명합니다. 이 상태의 ESTJ 주체는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착한 페르소나와 본연의 기질적 핵 사이의 인지적 거리를 명확히 유지합니다. 특정 과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회적 가면을 분리해낼 수 있는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외향, 사고의 긴장 상태를 해제하고 내향 감각과 내향, 감정의 기저로 회귀했을 때 깊은 안도감과 정서적 충만감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주권적 자아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동되는 기능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합니다. 도구가 자아를 보좌할 뿐 자아를 규정하지 않는 상태이며 주체는 다양한 인지 모듈을 상황에 맞게 교체 운용하며 자신의 외연이 확장되는 데서 오는 실존적 효용감을 만끽하게 됩니다. 둘째, 독성 억압은 페르소나와 본질적 자아가 미분화된 채 결합하는 병리적 동일시의 양상을 띱니다. 가장 위험한 징후는 업무 환경을 벗어난 일상적 공간에서도 후천적으로 습득한 강박적 통제, 기재나 냉철한 분석적 태도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소나가 자아의 핵을 잠식한 결과로 주체는 관리자로서의 나와 인간으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인지적 경계선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 융합 상태에서는 기질적 선호가 영구적으로 억압되며 주체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오직 외부 시스템의 요구에 반응하는 기능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막대한 대사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에 늘 원인 모를 공허함과 극심한 실존적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적응이란 기질적 뿌리를 지우는 소거의 과정이 아니라 기질이라는 단단한 집안 위에 다채로운 기능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인지적 적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보유한 유능함이 본연의 자아를 소외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진화가 아닌 예속의 신호입니다. 반면 사회적 가면을 벗었을 때 여전히 생생하게 박동하는 본연의 가치와 평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환경을 장악한 주권적 항해자로서의 마스터리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이 변별 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좌표를 점검하는 것은 유능함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아의 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실존적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권적 항해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진정한 실존적 안녕과 지속 가능한 행복의 토대는 단순히 외부적 성취의 총합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질적 핵심인 선천적 선호 체계와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후천적 행동 양식이 상호 보완적인 질서를 이루는 자아 일치성의 상태에 근거합니다. ESTJ 주체에게 있어 행복이란 자신의 엄격한 인지적 질서가 외부 세계의 요구와 충돌하지 않고 내면의 신부와 외적 집행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정렬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실존적 조화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혹한 환경적 응전을 거치며 후천적으로 습득한 다채로운 인지 기능들은 기질적 본질이
변질이나 자아의 변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체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현실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벼려낸 명예로운 도구들입니다. 비선형적 통찰과 정서적 공감은 본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거친 세계로부터 기질적 성소를 보호하고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구축한 최첨단의 인지적 무장과 같습니다. 주체는 이 도구들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가치를 현실 세계에 더욱 정밀하게 투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획득하게 됩니다. 삶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다층적인 인지 모듈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제어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실존적 자기 효용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경의 요구에 이끌려 비자발적으로 페르소나를 장착하던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최적의 인지 도구를 인출하고 운용하는 능동적 항해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는 자아의 핵심을 보좌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얻으며 자아는 도구의 유능함을 주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세계와의 교신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본성이 제공하는 존재론적 안정성과 후천적 기능이 선사하는 실천적 유능함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 안에서 통합될 때 ESTJ는 정체성의 파편화를 종식하고 강력한 자존감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진화의 결과로 긍정하고 확장된 인지, 지평을 도구로서 완전히 장악한 주체는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핵을 잃지 않은 채 실존이 궤적을 주체적으로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환경이라는 거푸집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고 견고하게 빚어낸 인간 의지의 승리이자 인격적 완성의 최종 단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자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가 구축한 질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도달합니다. ESTJ라는 본연의 기질이 가혹한 환경적 압력에 의해 그 형태를 바꾸어가는 과정은 결코 정체성의 훼손이나 자아의 퇴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착된 정체성이라는 박제된 틀을 깨고 나와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복잡성에 응전하며 자신의 심리적 영토를 주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실존적 개척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본질의 상실로 오해하곤 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유기적 변수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변모는 기질적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다층적 유능함을 자신의 인격 내부로 성공적으로 편입시킨 고차원적 진화의 산물이라 정의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차가운 현실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내해온 성격적 재편은 삶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하고 끝내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를 증명하는 명예로운 응전의 흔적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규격에 맞춰 자신을 리모델링하는 고통스러운 인고의 과정을 통과하며 당신은 단순히 외부 시스템에 순응하는 생존자를 넘어 자신의 내면 안의 이질적인 인지, 기능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주권적 통제력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본연의 강직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연한 소통과 거시적 통찰을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는 이른바 완성된 경영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과 같습니다. 본성이라는 비옥하고 견고한 토양 위에 환경이 선물한 다채로운 기능의 가지들이 더해질 때 당신이라는 자아의 생태계는 비로소 완성된 조화를 이룹니다. 선천적인 질서와 후천적인 유연성, 주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논리가 하나의 인격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합일되는 이 순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입체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환경의 압력은 당신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다층적인 가능성들을 일깨워 더욱 강인하고 정교한 인격으로 빚어낸 실존의 정의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적응의 기록들은 이제 당신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자산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다층적 자아를 주권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불확실성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주권적 항해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확장된 자아는 더 이상 환경의 요구에 예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요구를 자신의 지평을 넓히는 도구로 역이용합니다.
본성이 선사한 안정감과 환경이 벼려낸 유능함이 하나의 유기적 질서로 통합된 지금, 당신은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실존적 궤적을 그려나가는 인격적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푸집을 돌파하여 마침내 스스로를 완성해낸 것입니다.